어느 날 아침 60세의 나이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양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자녀를 부르려 해도 입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한마디도 내뱉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증상들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신경계 질환의 신호입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의 중장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이 질환,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은 유전 질환이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떤 분은 85세에도 매일 아침 북한산을 꾸준히 걷는데 어떤 분은 60세에 이미 손이 떨려 국그릇조차 제대로 들지 못할까요? 왜 한국의 파킨슨병 환자 수는 2016년 약 9만 7천 명에서 2020년 11만 1,000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이미 뇌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호성 원장이 파킨슨병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딱딱한 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양한 과학 연구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제 제기, 박 환자 이야기. 2018년 67세의 박기남 씨가 이호성 원장의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퇴직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문제는 손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손떨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킨슨병 하면 먼저 떠올리는 증상이지만 박 씨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 냄새를 더 이상 맡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증상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박 씨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었고 꿈속에서 주먹질을 하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직 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오른손이 젓가락을 챈 때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연구 결과가 알려주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 씨의 뇌는 후각을 잃었을 때부터, 즉 손떨림이 나타나기 3년 전부터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파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증상이 보일 때는 이미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세포의 60에서 80%를 잃은 후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줄도 모른 채 이미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파킨슨병은 운명이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 3가지 핵심 원인.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고장나고 있는 발전소. 먼저 문제의 근본 원인인 뇌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각각의 뇌세포 안에는 작은 발전소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발전소는 하루 24시간, 추석도 설날도 없이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뇌세포 하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런 발전소가 수천 개 필요합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이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후 파킨슨병이 발병한 사람들은 40세 무렵부터 이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일반인보다 40%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보상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10명인 회사에서 2명이 그만두면 나머지 8명이 초과 근무를 하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3명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파킨슨병에서 이 붕괴는 손이 떨리고 걷기 어려워지는 순간에 해당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약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2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알파시누클레인, 독성 단백질의 축적. 다음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알파시누클레인입니다. 이것은 뇌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단백질이지만 파킨슨병에서는 도미노 효과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호성 원장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딸기 한 바구니를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딸기 하나를 밖에 꺼내 놓았더니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걸 다시 바구니에 넣었더니 그 딸기의 곰팡이가 멀쩡한 딸기들에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 알파시누클레인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서히 변질되면서 내부 전염병처럼 세포에서 세포로 퍼져나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장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 독성 단백질은 소화기계에서 먼저 나타나고 뇌로 이동하기까지 약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또한 과거 위궤양 수술에서 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인 미주신경을 절제한 환자들의 파킨슨병 발병률이 50% 낮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장에서 뇌로 향하는 경로가 차단되면 독성 단백질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뇌만 바라보지 않고 장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만성염증,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 그리고 이것이 문제의 정점입니다. 뇌 속 만성염증, 의학에서는 이를 신경염증이라고 부릅니다. 뇌에는 자체적인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미세 악교세포, 즉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순찰하는 군인처럼 끊임없이 세균, 바이러스, 죽은 세포를 찾아다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활성화되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꺼지고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에서는 이 군인들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8만 명의 여성을 30년간 추적한 한 연구에서는 혈중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2.7배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염증의 불씨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구강위생 불량, 비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 장기간의 스트레스, 짠 음식과 가공식품, 그리고 배달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것들이 원인입니다. 예방의 3가지 기둥 모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호성 원장은 15년간의 임상 추적과 국제 연구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예방 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나이, 가족력이 아니라 오직 3가지만 봅니다. 세포 에너지, 염증 감소, 도파민 보호입니다. 이 3가지 기둥을 모두 실천한 사람들은 병의 진행 속도가 60% 느렸습니다. 첫 번째 기둥, 세포 에너지, 미토콘드리아 키우기. 미토콘드리아 약화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유행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14시간에서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몸이 오토파지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고 약해진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루 종일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을 오후 7시 이전에 먹고 아침을 오전 9시 이후에 먹으면 14시간이 채워집니다. 이것은 이전 세대 많은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습관이기도 하며 가정생활 리듬과도 충분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처럼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하면 12주 후 뇌 속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50% 증가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서 평소 운동을 거의 안 하셨다면 갑자기 전력 질주는 금물입니다. 먼저 30분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고 30초씩 2.3회 정도 최대한 빠르게 걷는 구간을 추가해 보십시오. 남산, 북한산 혹은 가까운 공원에서 걷는 것 모두 좋습니다. 두 번째 기둥, 염증 줄이기, 불씨 끄기. 만성염증은 파킨슨병의 연료입니다. 이것을 끄면 진행 속도의 7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구강 관리입니다.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만성 잇몸 염증은 몸에서 가장 큰 염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만에서 5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파킨슨병 위험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3번 칫솔질, 치실 사용,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줄이기입니다. 한국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흔한 음식은 당류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국물 요리, 가공식품, 그리고 배달 음식을 매일 먹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혈중 염증 수치가 3배 높고 파킨슨병 위험이 60% 증가했습니다.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 나물과 채소 무침, 고등어, 청어, 두부, 참기름, 들기름을 우선적으로 드십시오. 이것은 전통 한국 식단의 기본으로 항염 효과가 뚜렷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에 있어 시한폭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독성 알파시누클레인을 포함한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기둥, 도파민 보호하기, 연료 지키기. 도파민은 운동계의 연료입니다. 도파민을 보호하는 것이 곧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비타민 D입니다. 핀란드에서 3,000명을 29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파킨슨병 위험이 67% 감소했습니다. 비타민 D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밀리리터당 50에서 70 나노그램 수준을 유지하십시오. 수치가 낮다면 햇빛에 말린 버섯, 특히 팽이버섯과 표고버섯으로 보충하십시오. 천연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제를 잔뜩 복용해 간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커피입니다. 맞습니다. 커피입니다. 수십 건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잔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면 파킨슨병 위험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카페인은 단순한 각성제가 아니라 도파민을 너무 빠르게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오후 2시 이전에 드십시오. 세 번째 전략은 복합 동작 훈련입니다. 뇌는 쓰면 살고 안 쓰면 죽는다는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태권을 배우거나 장구를 치거나 단체 에어로빅을 하거나 국민체조를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동작을 익힐 때 뇌는 그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반론, 다 해도 걸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파킨슨병을 100%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영상에서 말하지 않는 솔직한 부분입니다. 경우 하나, 드문 유전자 돌연변이. 파킨슨병 사례의 약 10에서 15%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위험도가 10배에서 20배 높습니다. 하지만 몸은 유전자 하나가 곧 하나의 질병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 습관이 그 유전자가 언제 켜질지를 결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증상 발현이 평균 12년 지연되었습니다. 12년입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하나의 긴 챕터와 같습니다. 경우 둘, 농약 화학물질 노출. 20에서 30년간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농촌 지역 근처에 살았거나 산업화학 환경에서 일했다면 파킨슨병 위험이 2배에서 6배 증가합니다. 손상은 이미 일어났고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염증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초기 증상 발견 후 생활 습관을 바꾼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진행 속도가 40% 느렸습니다. 경우 셋, 나이.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5년마다 파킨슨병 위험이 2배씩 증가합니다. 미토콘드리아, 항산화 물질, 단백질, 청소 메커니즘 등 모든 보호 시스템이 나이와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와 전혀 다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는 70세 노인은 55세의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뇌 스캔 연구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뇌세포 밀도가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파킨슨병이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입니다. 한쪽 끝에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일찍부터 심하게 발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유전자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0에서 80%의 요인들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마지막 당부. 파킨슨병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의 축적, 즉 약해진 미토콘드리아, 잘못 접힌 단백질, 만성 염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방도 마법의 알약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수천 가지 작은 선택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잘지, 운동을 할지, 구강 관리를 할지, 스트레스를 다스릴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바로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파킨슨이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요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할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중에 파킨슨병을 앓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호성 원장입니다. 앞으로 올라올 의학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